안녕하세요. RF Q&A입니다. 오늘은 안테나 공학 두 번째 시간인 안테나 파라미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테나 파라미터는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크게 살펴보는 네 가지 방사 패턴, 이득과 효율, 대역폭, 편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방사 패턴입니다. 레디에이션 패턴이라고도 하고요. 방사 패턴은 전자파가 안테나를 통해 공간으로 방사되는 형태를 그림으로 표현해 놓은 거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방향에 따른 방사 전력량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거리 개념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거리가 아닌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처럼 3차원 공간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는데요. 거리 개념 없이 방향, XY 좌표축에 있는 파이와 Z축에서부터 내려오는 세타 두 개의 각도를 가지고 표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방사 패턴은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대지면 기준 표현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지면 기준으로는 방위각과 고각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째, 방위각은 대지면과 수평은 평면에서 이루어지는 각도인데요. 오른쪽 그림을 살펴보면 XY 평면이 대지면과 동일한 평면이라고 했을 때 X축을 기준으로 Y축 방향으로 회전하는 파이가 방위각 방향에 대해 해당합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수평 방향 패턴을 얘기할 때 방위각 패턴이라고 얘기하고요. 고각은 대지면과 수직인 방향의 각도입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보면 XY 평면이 대지면이라고 했을 때 수직인 축은 Z축이죠. 그래서 Z축에서 XY 평면으로 내려오는 세타 각도에 대해서 고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방위각이다, 고각이다라는 용어 자체는 대지면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서 안테나가 어떻게 놓이든지 상관없이 방위각은 대지면과 수평, 고각은 대지면과 수직, 낀 각도를 의미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안테나 기준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안테나 기준으로는 전기장 평면 E플랜 패턴과 자기장 평면 H플랜 패턴이 있습니다. 이 안테나 기준 평면인 경우는 안테나를 기준으로 하는 만큼 안테나 구조에 따라서 하나하나씩 전기장 평면과 자기장 평면을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기본적인 개념만 먼저 설명드리겠고요. 추후에 안테나 구조들이 소개될 때마다 전기장 평면과 자기장 평면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기장 평면은 전기장 벡터가 형성되는 평면입니다. 보통 안테나에서는 이 두 개의 전기장 평면이 존재하고요. 안테나 구조에 따라서는 그 두 개의 평면 모두를 사용하거나 또는 하나의 평면만 사용합니다. 자기장 평면은 전기장 벡터 수직이 되는 평면으로 하나의 평면만 확인합니다. 즉, 방사 패턴은 전기장 평면이 둘, 자기장 평면이 하나, 즉, 이렇게 세 개의 평면이 존재해서 3차원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안테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므로 안테나 종류 설명 파트에 들어가시면 추후에 다시 안테나별로 전기장 평면과 자기장 평면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방사 패턴의 마지막이 이제 전력량인데요. 해당하는 방향, 위에 방사 패턴은 거리 개념이 아니라 방향에 대한 방사 패턴이라고 표현이라고 설명드렸는데요. 그 해당 방향의 전력량을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3D 3차원 공간을 설명할 때 오른쪽 그림처럼 X, Y, Z로 표현을 하기도 하고
직각좌표계고요. 구좌표계로는 저기 두 개 나와 있는 세타, 파이 각도와 함께 거리 R 세 개의 축을 가지고 설명하는데 거리 R이 빠진 두 개의 각도 세타와 파이만 표현합니다. 그때 거리 R 대신 그 방향으로의 이득이 얼마인가, 효율이 얼마인가 이런 식으로 전력량을 나타내는 파라미터가 추가가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방사 패턴은 거리의 개념이 아닌 방향에 대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사 패턴은 그 모양에 따라서 구분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등방성 패턴이 있습니다. 아이소트로픽이라고 하게 되는데요. 이상적인 점 전원에서 방사되는 완전한 구 형태의 방사 패턴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방위가 파이 방향과 고각 세타 방향의 전력량이 동일합니다. 이상적인 안테나여서 실제로 구현되진 않고 유사하게 구현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대부분의 안테나 방사 패턴 분석의 기준이 되는 방사 패턴입니다. 등방성 안테나는 이상적인 방사 패턴이고 다른 방사 특성의 기준이 된다. 등방성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지향성이 있습니다. 지향성은 디렉셔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특정한 방향으로 방사 전력이 집중되는 방사 패턴을 이야기합니다. 즉, 등방성보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의 에너지가 집중되어 있어서 그 방향으로 방사 에너지를 집중한다는, 지향시킨다고 해서 지향성인 거고요. 먼 거리로 송신하거나 또는 높은 전력을 전송할 때 사용을 합니다. 마이크로스트립 패치 안테나, 야기 안테나, 호은 안테나, 반사판 안테나 등 다양한 안테나들이 지향성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 지향하는 방향은 등방성보다 높은 전력을 가지고 있지만 지향하지 않는 반대 방향은 오히려 등방성보다 적은 전력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관점은 우리가 관심 갖는 비교 포인트는 어느 방향으로 전력을 보내느냐 했을 때 그 보내는 방향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마지막 방사 패턴은 전지향성이라고 해서 옴니디렉셔널이라는 방사 패턴 특성이 있습니다. 옴니디렉셔널은 흔히 다이폴 안테나에 많이 사용되는데요. 줄여서 그냥 옴니 안테나라고도 많이 표현을 합니다. 이 옴니디렉셔널 안테나의 특징은 방위각 방향, 즉 안테나가 수직으로 세워져 있을 때 방위각 방향, 수평 방향으로는 모든 방향으로 방사가 되는데 고각인 축 방향으로는 널이 발생해서 전자파가 방사되지 않습니다. 아래 그림을 보면 흔히 말하는 도넛 또는 사과 모양의 방사 패턴을 그려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과 모양의 방사 패턴에서 축 방향으로는 널이 생겨서 파여 있고요. 나머지 수평 방향은 골고루 전자파가 방사됩니다. 주로 모바일 기기와 같은 소형 송수신기에 사용되고요. 다이폴 안테나와 모노폴 안테나가 전방향성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사 패턴은 크게 등방성, 지향성, 전방향성 세 가지로 나눠져 있고요. 이 중에서 이제 안테나를 분류를 하게 됩니다. 방사 패턴은 구조를 우선 살펴보게 되면 크게 주엽과 부엽, 메인 로브, 사이드 로브, 메이저 로브, 마이너 로브, 메인 로브, 사이드 로브, 백 로브 등으로 구분하게 되는데요. 주엽인 메인 로브가 우리가 에너지를 방사시키는 방향, 목표로 하는 방향으로 보내는 거를 이제 메인 로브 또는 메이저 로브라 하는 거고요. 그 외에 나머지 모든 부가적인 방사 패턴을 부엽, 마이너 로브, 사이드 로브, 백 로브 얘기라고 합니다. 백 로브 같은 경우는
메인 로브 지향 방향과 정반대되는 거를 이제 백로브라고 표현을 하고요. 사이드 로브는 그 사이입니다. 보통 단일 안테나인 경우는 이런 다양한 방사 패턴이 나타나진 않고요. 배열 안테나인 경우에 이런 형상들이 주로 나타납니다. 파라미터 중에 이제 반전력 빈폭과 널 빈폭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반전력 빈폭이라 하면 메인 로브의 최대 전력이 반이 되는 때의 이 빈폭 각도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반전력 빈폭은 우리 흔히 3dB 빈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3dB가 에너지가 2분의 1이기 때문에 3dB 전력 빈폭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통상 방사 패턴을 가지고 안테나 성능을 표현할 때 이 3dB 빈폭까지 에너지, 효율적인 의미가 있는 에너지가 전달되는 각도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널 빈폭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널이 왼쪽으로 첫 번째 널, 오른쪽으로 첫 번째 널이 있습니다. 이 널 각도를 얘기를 하게 됩니다. 지향성이 높을수록 이 반전력 빈폭이 좁고 이득이 높아지게 되는데요. 특정 방향으로 많은 에너지를 집중시키게 되는데 그 지향성을 표현할 때 또 다른 의미로 이 널 빈폭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저도 이제 안테나를 꽤 오래 일을 했지만 아직까지 저는 이 널 빈폭을 가지고 안테나 설계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주로 이제 반전력 빈폭을 가지고 주로 설계를 하는데 많은 문헌이나 교재들에 보면은 이 널 빈폭에 대해서도 꾸준히 설명이 되어 있어서 여기서도 같이 설명을 드립니다. 두 번째 파라미터로는 이득이 있습니다. 안테나를 설계를 하면 가장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는 게 안테나 이득이 얼마냐가 될 텐데요. 그 이득입니다. 네, 안테나 이득을 할 때 주의하실 점이 안테나의 이득은 기준 방사 패턴 대비 지향 방향으로의 방사 전력으로, 즉 상대 이득 개념입니다. 일반적으로 RF 소자들은 이득, 앰프, 증폭기 같은 경우는 이득 10dB 이러면 실제 신호 레벨이 10dB만큼 커지는 것인데요. 안테나는 이득이 발생했다고 해서 신호 전력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 방사 패턴보다 전력이 높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호 증폭의 개념이 아닌 기준 방사 패턴보다 비교값이에요. 전력이 높고 낮음을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 방사 패턴으로는 등방성 패턴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많은 엔지니어들이 이제 혼돈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특별히 말씀드립니다. 안테나의 이득은 신호의 증폭이 아니다. 반대로 안테나의 이득이 마이너스인 경우도 종종 발생하게 되는데요. 안테나 이득이 마이너스라고 해서 신호가 감쇄하는 건 아니에요. 설명드렸듯이 기준 방사 패턴보다 원하는 방향으로 많이 나가면 플러스 이득, 적게 나가면 마이너스 이득입니다. 신호의 증폭과 감소가 아니다. 안테나의 단위로는 전력의 비교값이기 때문에 dB 단위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냥 dB만 쓰는 것이 아니고요. 기준이 되는 방사 패턴을 등방성을 사용하기 때문에 등방성을 사용하는 안테나는 dBi. 그래서 안테나 이득의 대부분 표현은 dBi로 표현을 합니다. 종종 낮은 주파수 대역 같은 경우는 DBD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DBD는 다이폴 안테나, 즉 앞서 설명드렸던 전방향, 옴니디렉셔널 안테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DBD, 다이폴 안테나 기준으로 DBD를 표현합니다. 관련돼서 그림을 살펴보시면
단면을 살펴본 건데요. 등방성 안테나가 있고요. 여기까지가 0dBi예요. 이거보다 지향성 패턴이 많이 크게 되면 등방성 패턴 기준 플러스된 전력량만큼 dBi의 이득을 갖는 것입니다. 지향성 안테나의 지향성 말고 반대편은 등방성보다 에너지가 작죠. 그럼 이쪽은 얘만큼 마이너스 dBi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득이라 안테나 이득이라 하면 우리가 전자파를 보내는 방향의 값을 비교하기 때문에 플러스 dBi의 이득을 갖습니다. DBD 같은 경우는 등방성 안테나 기준이 아니라 전방향 패턴을 기준하기 때문에 전방향 패턴이 등방성 패턴보다 2.15 dB 정도 높습니다. 그러면 DBD는 dBi보다 2.15만큼 줄어들겠죠. 또 대부분의 안테나의 이득은 dBi로 표현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등방성 패턴을 기준으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얼마만큼 에너지를 더 많이 보내는가 dBi로 표현하게 됩니다. 간혹 dBi 뒤에 C가 붙기도 합니다. 얘는 dBi를 단위를 쓰는데 원형 편파, 서큘러 폴라리제이션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안테나와 구분해주기 위해서 C를 붙여서 dBIC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특별한 물리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원형 편파 특성이나 선형 편파 특성이나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안테나 측정하는 안테나가 선형 편파인지 원형 편파인지 구분하면서 이 이득 단위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로 하시는 분들은 주의하실 점이 이 dBIC 말고 dBC라는 단위가 회로에서는 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dBC와 dBIC가 다른 것이기 때문에 구분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정리하면 안테나 단위는 이득 단위는 dBi를 기본으로 합니다. 종종 dBD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그 경우는 다이폴 안테나 기준 dBIC는 원형 편파인 경우 사용되는 단위이다 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득과 비교해서 효율도 이제 같이 다루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효율은 안테나에 입력된 전력이 얼마만큼 방사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최대 방사 효율은 1, 100%. 얘는 입력된 모든 신호가 안테나를 통해 전부 방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실제 안테나는 이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100% 방사는 되지 않고요. 이 효율이 1 이하로 떨어지게 됩니다. 방해 요인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반사 손실과 도체 손실, 유전체 손실 등 손실 요소들이 가장 큽니다. 반사 손실은 임피던스 매칭이 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거고요. 임피던스 매칭을 잘 해주면 반사 손실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안테나 설계뿐만 아니라 RF 모든 회로 설계의 절반 이상이 임피던스 매칭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사 손실은 임피던스 매칭을 하면 되는데 도체 손실과 유전체 손실이 있습니다. 도체 손실은 사용하는 모든 도체는 완전 도체가 아니니까요. 도체 손실이 발생하고 유전체 역시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제 손실의 영향을 이제 받게 되는데 안테나를 통해 방사되는 전력을 계산을 해보면 회로 관점에서는 회로를 통해서 신호가 계속 회전하면서 돌아야 되는데 도체에서 발생하는 손실, 유전체에서 발생하는 손실, 그리고 안테나를 통해서 공간으로 방사되는 전자파 이 모든 게 다 손실로 계산이 돼 버리거든요. 왜? 회로에 남아있지 않고 내가 쓸 수 없는 전력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부 정확하게 계산하기는 어려워서 이제 손실과 방사가 혼합되어 있어가지고요. 실험적으로 결정하게 되고요. 도체 손실과 유전체 손실은
안테나에서는 크게 구분해서 사용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대 있고, 그래서 좋은 거는 도체 손실이 낮고 유전체 손실이 낮은 걸 쓰는 건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 이득이라고 한다는 거는 음, 다루지는 않고 있는데 여기서 다루지는 않고 있는데 지향성이 있습니다. 즉 내가 만든 안테나가 특정 방향으로 얼마만큼 에너지를 모아주는가라는 지향성이 있고요. 거기다 방사효율을 곱하면 안테나 이득이 됩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즉 안테나 이득이나 이런 걸 좋게 하려면 여기서 말하는 손실 부분을 줄여서 방사효율을 좋게 만들어줘야 돼요. 반대로 안테나 손실, 즉 뭐 도체 손실이나 유전체 손실이 큰 물질을 쓰거나 임피던스 매칭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안테나 이득 또한 감소하게 됩니다. 이득과 효율을 표현할 때 시뮬레이션과 뭐 측정과 비교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시뮬레이션을 하다 보면은 방사 효율, 레디에이션 에피션시와 토탈 에피션시라는 용어를 접하게 됩니다. 오른쪽 그래프에 보면 방사 효율이라고 하면 우리가 PS, 소스로부터 전력이 들어왔어요. 음, 안테나 입력단에서 임피던스 매칭을 통해서 신호가 입력된 신호 P인이 있고요. 일부 미스매치돼서 반사되는 돌아가는 감마라는 신호가 있습니다. 그럼 방사 효율은 뭐냐? 이 임피던스 매칭을 제외하고 안테나에 들어와 있는 P인 기준으로 안테나에서 얼마만큼 방사되는가를 비교하는 게 방사 효율, 레디에이션 에피션시고요. 토탈 에피션시는 이 임피던스 매칭 효과까지 포함한 PS를 기준으로 방사된 전력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시뮬레이션상에서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볼 수가 있는데 비교해서 좋은 점은 방사 효율을 확인을 하게 되면 내가 임피던스 매칭이랑 상관없이 설계자가 설계하는 안테나 구조에서의 최대 방사 효율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 다음에 임피던스 매칭을 하면 이것보다 무조건 낮아요. 즉, 안테나를 설계할 때 방사 효율은 내가 설계한 안테나 구조에서 낼 수 있는 최고 효율의 한계점이에요. 임피던스 매칭을 하고 또다시 입력단을 꾸미게 되면 그거보단 조금씩 떨어져요. 매칭이 잘 되면 아주 조금 떨어질 거고 매칭이 잘 안 되면 조금 많이 떨어지겠죠. 더 목표치가 있고 방사 효율을 비교했는데 방사 효율이 목표치를 만족하지 못한다. 그러면 임피던스 매칭을 떠나서 이 안테나 구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사 효율이 목표치를 넘어야만 임피던스 매칭을 해서 목표에 도달할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실제 제작해서 측정하는 경우는 토탈 에피션시가 되는 거예요. 방사 효율은 이론적인 값입니다. 왜? 매칭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득도 마찬가지예요. 이득도 시뮬레이션 표현을 하다 보면 게인과 리얼라이즈드 게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게인이라고 하면 방사 효율이랑 상관이 있기 때문에 임피던스 매칭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즉 입력된 전력 P인을 기준으로 방사된 에너지에 대한 비교값이에요. 설계 과정에서 확인되는 거고요. 리얼라이드 게인은 임피던스 매칭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실제 여러분들이 안테나를 설계하고 챔버에서 측정한 다음에 안테나 값과 설계값과 측정값을 비교를 하려면 설계값의 리얼라이즈드 게인 값과 비교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게 실제 안테나 이득입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듯이 좀 복잡한 안테나거나 스펙이 까다로운 안테나들 같은 경우는 게인 또는 방사 효율을 이용을 해서 그 목표값에 도달이 되는지 확인을 하고 임피던스 매칭을 하시면 보다 효율적인 안테나 설계를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는 대역폭입니다. 당연히 이제 RF는 주파수로 구분되기 때문에 안테나 또한 그 사용할 수 있는 대역폭이 정해지겠죠. 대역폭은 안테나 성능별 기준 목표값을 만족하는 주파수 범위입니다. 주파수 범위가 되겠고요. 이때 성능 목표 기준값이 되는 게 반사손실, 이득, 빈폭, 편파 및 축비, 방사 효율 등이 있습니다. 즉, 안테나에서 바라보고 있는 주요 파라미터들이 그 대역을 만족하고 있는가를 다 살펴보아야 된다는 의미이고요. 주로 사용되는 사용 주파수 대역폭이 주어지고 요구되는 안테나 성능이 주파수 대역폭 내에서 모두 만족하도록 안테나를 개발을 해야 합니다. 대역폭으로는 주로 협대역, 네로밴드, 광대역, 브로드밴드 또는 와이드밴드라고 얘기하고요. 마지막 초광대역, 울트라 와이드밴드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 협대역과 광대역 사이에는 다중대역 이런 용어들도 사용하고 있지만 그건 특수 경우인 거고요. 주로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협대역은 비대역폭이 한 10% 이하인 대역폭을 주로 얘기를 하고요. 소형 안테나 또는 공진용 안테나는 주로 협대역 특성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 협대역 안테나 같은 경우는 반사 손실을 이용해서 임피던스 대역폭을 만족시키면 나머지 방사 패턴 이득, 빈폭, 나머지 안테나 성능들이 그 주파수 대역에서 대체로 만족하는 편이에요. 광대역 안테나 같은 경우는 비대역 폭이 20% 이상 되는 특성을 얘기하고요. 20에서 50 이상을 얘기를 하고 다중공진 또는 대형 안테나 형태로 만들게 됩니다. 배열 안테나 이렇게 있고요. 초광대역 안테나 울트라 와이드밴드 같은 경우는 이론적으로는 무한대 대역폭까지 갖긴 하는데 위에 있는 수식처럼 비대역폭, 대역폭을 중심 주파수로 나눠서 곱하기 100한 비대역폭으로 주로 표현하지 않고요. 몇 대 몇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10대 1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1기가에서 10기가까지 라는 표현이에요. 그런 식으로 초광대역을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역폭을 확인을 할 때는 크게 두 가지 측정을 해서 살펴보는데요. 하나는 반사손실 측정에서 임피던스 대역폭을 확인합니다. 대부분의 RF 소자들은 임피던스 대역폭을 가지고 많이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S1원 또는 SWR 특성으로 표현합니다. 안테나는 방사 특성이 있기 때문에 방사 패턴을 측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역폭 내에서 이득이 평탄한가, 원형 편파 안테나 같은 경우는 축비가 일정한가, 좀 더 들어가면 위에 설명드렸듯이 빈폭이 그 대역폭 내에서 3dB 빈폭이 다 만족하는가, 효율도 만족하는가 등등등 살펴보게 됩니다. 주로 협대형 안테나들 같은 경우는 앞서 잠깐 설명드렸지만 임피던스 대역폭을 만족하면 대부분 다른 특성들도 만족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요. 처음 사용해보는 안테나라면 한 번쯤은 다른 특성들도 그 대역폭만큼, 임피던스 대역폭만큼 다른 특성들도 대역 특성을 만족하는지 확인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마지막 편파. 편파는 전자파를 구성하는 전기장과 자기장 중 전기장 벡터의 끝단이 시간함수로 변화되는 모습을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즉 전자파가 나가는 모양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을 이제 편파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안테나가 방사되는 편파는 최대 이득 방향 기준으로 합니다. 선형 편파, 원형 편파, 타원 편파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모든 편파는 타원 편파인데
선에 가까우면 선형 편파, 원에 가까우면 원형 편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기장 벡터의 끝단이 수직으로 변동하면 수직 편파, 버티컬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좌우로 수평으로 왔다 갔다 하게 되면 호리젠탈, 대각선으로 왔다 갔다 하게 되면 대각선. 그다음 반시계 방향으로 도느냐, 시계 방향으로 도느냐에 따지는데 이 좌선의 편파와 우선의 편파 같은 경우는 손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왼손과 오른손 중에 전자파가 진행하는 목표 방향이 엄지손가락으로 놓고요. 나머지 네 손가락이 감기는 방향으로 회전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즉 RHCP 오손의 편파인 경우는 오른손 엄지손가락으로 전파 진행 방향을 가르치고 나머지 네 손가락이 감기는 방향으로 전기장 벡터가 회전하게 되면 RHCP. 반대로 LHCP는 왼손을 놓고 왼손 엄지 방향이 전자파 진행 방향일 때 나머지 네 손가락이 감기는 방향으로 전기장 벡터가 회전을 하게 되면 LHCP, 좌선의 편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파는 축비를 가지고 주로 다루게 되는데요. 앞서 잠깐 설명드렸듯이 모든 편파는 타원 편파입니다. 타원 편파 중에서 이 타원 편파의 장축에 해당하는 OA와 단축에 해당하는 OB의 비율이 비슷한가 다른가에 따라서 선형 편파이냐 원형 편파이냐 이겁니다. 그래서 즉 선형 편파는 OA와 OB가 매우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축비가 무한대에 가까운 거고요. 원형 편파는 OA와 OB가 비슷해서 1에 가깝다. 그래서 원형 편파가 되는 겁니다. 축비는 기본적으로 3dB, 즉 OA와 OB의 편차가 2배 정도까지 나는 3dB까지 통상 원형 편파라고 얘기를 하고요. 서비스에 따라서 원형 편파가 강하게 요구되는 경우는 더 1에 가까워져야 되는 것이고요. 좀 더 무난한 경우는 좀 더 무너져도 그냥 사용하기도 합니다. 편파 손실은 송수신 안테나에서 편파가 다를 경우 신호 전송이 잘 안 돼요. 아래 그림 보면 실선과 점선이 있는데 이렇게 동일하게 서 있으면 모든 신호가 다 전송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각도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전송 효율이 떨어지게 돼요. 마지막으로 크게 90도로 틀어지게 되면 전송이 되지 않습니다. 이론적으로. 수직과 수평 또는 LHCP와 RHCP는 서로 신호 전달이 불가능한 교차 편파가 되고요. 그래서 실제 안테나를 설계하고 통신 시스템이랑 연결을 할 때는 동일한 편파를 갖도록 설계를 합니다. 송신이 수직이면 수신도 수직, 송신이 수평이면 수신도 수평 이렇게 설계하게 되겠고요. 원형 편파와 선형 편파는 약 3dB 감소한 절반만 신호를 송수신하게 됩니다. 3dB를 손해를 보고 송수신하는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편파는 보통 다른 RF 회로할 때는 크게 다뤄지지 않는데 안테나에서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잘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안테나 파라미터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테나 개론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